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동산 실전 투자자 구범주님을 모시고 인터뷰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구범주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? 저는 환경미화원 하면서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 경매도 하고 있는 사고치는 남자 구범준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왜 사고를 치신다고 얘기하세요? 어릴 때는 이제 어른들이 좀 하지 말라는 장난 같은 거를 또 많이 치고 사고도 많이 쳤어요. 성적은 꼴등인데 항상 놀러만 다니는 놀러만 다니고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고 치는. 네.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? 그렇죠. 한번 해본 거는 좀 실증을 잘 내고. 잘 내는 편이죠. 근데 남들이 안 해본 것들 조금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긴 하죠. 많이 있긴 하고. 오히려 말 잘 안 듣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, 나중에. 저도 뭐 어렸을 때도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게 꼭 TV에 보면 그래도 조금 성공하신 분들 이제 스토리 같은 거 보면 공부를 못 하셨던 분들이 성공을 의외로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좀 다른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20살도 겪어보고 이제 30대도 겪어봤는데 하라고 하는 직장 생활만 하면 그 인생도 조금 불행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왜냐하면 자기 주도적인 면이 없잖아요. 제가 자기가 항상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래야 되니까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성향이 조금 그런 쪽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해보고 이제 후회하고 거기서 또 느끼고 직접 해봤단 말이죠. 근데 사람들은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. 머리로만 해보고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. 이제 그런 식이 약간 되는 것 같아서. 보통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? 요즘에는 이제 육아를 좀 하고 있고 육아하면서 이제 투자도 조금씩 계속 보고 있으면서 책도 조금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언제 나오나요? 지금 예정은 한 11월 정도. 11월 정도? 예. 부동산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? 예. 경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약간 그런 스토리 위주로 해서 11월. 그때 책 나오면 저희 채널 다시 나와주실 수 있죠? 당연하죠. 그러면 지금은 뭐 육아에 전념하시느라고 휴직 중인데 그래도 그 환경미화원이라는 일이 보통 분들은 솔직히 접근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, 그게. 그거를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?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고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생각보다. 그러니까 미화원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되겠다. 높게 받는 연봉에 속하더라고요. 당시 얼마 정도였어요? 10년 전에도 한 4천 정도가 됐어요. 10년 전.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급분 나왔던 거요.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면서 좀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셨던 거죠, 이제. 그렇죠. 그때는 이제 20대셨잖아요. 20대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.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써서 하는 걸 많이 선호한단 말이에요. 그런 걸 안 하시고 이걸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. 그것도 전 대단한 것 같거든요. 저도 그거를 선택을 했었죠. 한때는 이제 정장 입고 다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그게 더 잘나 보였고 근데 저는 20살 때 원래 미화원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아서 지원 자격이 조금 높았거든요. 그때는 제가 소속해 있는 구청은 이제 만 25세 그 정도 시간만 딱 근무를 했을 때 몸이 막 너무 힘들거나 그런 건 괜찮으셨었나요? 그게? 저희도 분명히 쓰레기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적을 때는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는데 이제 낙엽철이나 이제 눈이나 그런 거 치울 때는 당연히 체력적으로 힘들죠.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거를 기틀을 한 20대 후반 때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하셨던 거죠, 그러면은? 미화원 합격한 거는 이제 31살 때. 하고 합격이 된 거고.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휴직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.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구범주님이 이제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자산도 이룩하셨고 뭐 현금 흐름도 만드셨는데 지금 내 상태. 자산은 솔직히
처음 공개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늘은 것 같고, 근데 네. 자산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- 자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금 흐름 한 1,000만 원 이상은 좀 받고 아, 현금 흐름으로만? 예. 월천이네요, 월천. 남들이 다 꿈꾼다는 월천.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렇죠. 이거 부동산 투자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? 딱 30살이 되던 해에 네. 제가 이제 필리핀의 강도를 만나면서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쳤거든요. 코가 일단은 다쳤으니까 딱 봤을 때 사람이 여기가 지금 아직 치료가 안 돼 있는데 취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때 이제 포기를 거의 하고 있었죠. 이제 마음은 다 비우고 있었어요. 생존은 생존인데 정말 살기 위한 생존을 했던 거죠. 이 돈의 문제가 네, 본능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. 네, 경제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. 네.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때는 전투적으로 살고 있었죠. 그러니까 내 눈에는 그냥 투자가 계속 들어왔던 거죠. 근데 그 20살 때 이제 주식 투자도 해봤지만 불안하더라고요. 내 계획적으로 생활을 못했던 거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항상 불안하더라고요. 주식은 그때는 아예 그냥 보지 않았고 그나마 아파트에서 월세를 3천에 75만 원만 받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30살 때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한 거죠. 얘가 들어가는 돈은 얼마 정도 그때는 대출을 안 일으켜서 네. 2억 3,500만 원이 정확히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. 그게 한 몇 년 정도였죠? 2013년. 2013년. 예. 네.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저한테 사지 말라고. 제가 생각했을 땐 당시 강서구에 샀거든요. 네, 강서구. 그러니까 마포랑 비교해보고 네. 강서구에서도 등촌동이라든가 네. 그쪽 동네랑은 좀 맞닿아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가격을 비교했어도 조금 싼 거예요. 그리고 김포도 당시에는 평당 1,300. 근데 강서구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1,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. 그러면 저는 그때가 그냥 더 이상 내려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했죠. 왜냐면 김포가 그 정도보다 훨씬 높았던 가격이니까 비교를 했을 때 절대 이 가격에서는 조금 빠졌다가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보처럼 그냥 남들이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내 사정에 의해서 그냥 투자를 한 거죠. 그 다음에 월세로 받으면 절대 손해 날 게 없겠더라고요. 왜냐면 차후에 집값이 빠진다고 해도 2년만 살다가 빠진다고 해도 그 월세를 모아놨다가 그 사람한테 빠진 금액만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여러 방면으로 좀 공부를 하셨던 거죠, 이제 그때. 아니요, 20대 때부터 책은 많이 봤어요. 아, 책은 많이 보셨고요. 그럼 가리지 않고 다 보셨던 거예요, 그때. 거의. 그랬던 것 같아요. 했던 말 중에 이제 틀린 말이 있으면 내가 걸르면 돼요.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. 그걸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투자 방법들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.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뭔가. 근데 지금 부동산도 똑같은 저는 그 기준으로 보거든요.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지 올라간다 내려간다가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그 유지하는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. 월세를 받으면서. 근데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 내려가도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어요. 처음부터 월세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거를 딱 투자를 하고 났을 때 당연히 그때 이제 이걸 연끌 했으니까 돈이 더 없었잖아요. 그럼 그 다음 투자부터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? 이제 미학원 합격하면서 이제 내가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월급도 있고 내가 투자해놓은 돈도 있고 어찌됐건 리스크 해지는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마이너스 1억 원 대출을 받았죠.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신용대출 1억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또 다시 부동산을 시작하셨잖아요. 그때 어떤 거를 시작하셨어요? 그때 이제 빌라를 투자했었죠. 빌라? 빌라를 어떤 식으로 투자하셨어요? 그때? 빌라도 똑같이 월세 투자를 저는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. 저는 궁금한 게 사람들이 지금 원래 아파트 월세로 투자를 시작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게 눈을 낮추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를 하지? 이제 봤는데 이제 갭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거의 다 갭 투자하죠. 근데 갭 투자는 이제 보면 역전세 같은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산해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내 성향하고는 안 맞더라고요. 아, 갭 투자로 하는 그런 게? 20대 때 조금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더 이상
내 인생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. 네네. 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. 그래서 원래는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서 적립식으로 주식도 했었고, 그럼 내가 대출 이자를 받은 게 없으니까 올라가진 많이 못하겠지만 대출을 갚거나 내 생활이 무너지진 않잖아요. 내 월급은 안 넣어줬으니까. 네.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싶어서 월세 투자로 전향을 한 거죠. 그리고 갖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찾다가 계양 쪽에 시작을 하신 거죠. 네. 그리고 내가 이거 부동산 투자를 내가 아파트를 최저가에 샀지만 내가 부동산 공부가 다 돼서 최저가에 산 건 아니거든요. 어느 정도의 운도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난 내 실력에 맞게끔 그 금액에 맞게끔 해야지 생각이 들어서 빌라 투자를 한 거거든요. 와. 빌라 투자를 하다가 망해도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것이고, 정말 세입자가 안 맞춰지고 대출금을 못 갚을 정도가 되면 저는 그렇게 노동으로 통해서 나는 그걸 소유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러면 그 1억을 받고 1년 차 때 몇 개의 집을 그때? 9채를 다 잘 받았죠. 9채를요? 예. 1억 갖고? 예. 와. 1억 갖고 9채. 신용대출 받고 딱 1년이 지났을 때 그때 월세가 대략 얼마였었어요? 근데 이제 세입자가 다 맞춰졌다는 가정하에 한 480, 60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되면은 유혹이 오잖아요. 예. 직장을 그만둘까?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. 예.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?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. 왜냐면 직장의 월급은 항상 우리가 부족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외의 수익이 계속 꽂히니까 저는 엄청 뿌듯하더라고요. 내가 지금 체력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, 계속. 그럼 일은 하면서 내가 또 다른 이제 더 큰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.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. 그 신용 대출로 해서 이제 9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몇 채 정도까지 들리셨어요? 그 다음에는 한 2채 정도 늘렸는,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도 있고,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월세를 한 채씩 받아서 저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거든요. 성장주 위주로 해서.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5 안에 드는 것만 투자를 하죠. 월급은 내가 생활하는 데 쓰고 월세는 내가 쓰지 않고 주식에다 한번 돌려서 이제 다시 또 그게 올라가면 내가 돈을 이제 또 부동산 투자를 한 채를 더 하고 싶다. 그럼 그걸 또 빼서 이제 올라간 주식만 찾아서 또 하면 되는 거죠. 와, 거의 뭐 주식과 부동산을 다 넘나드시는 그런. 꼭 나는 주택만 할 거야가 아니었거든요.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시드가 근데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졌을 뿐이지. 저는 딱 하나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